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전화 주십시오. 1544-8520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로 활짝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은요 이동주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부의 의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행복한 재테크와 함께 하신다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재테크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장의 흐름 먼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법원의 그 등기정보광장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서울의 증여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특히나 보시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증여 건수가 약 한 25% 정도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또 이런 증가하는 지역들도 약간 한쪽에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일단 강남 3구 우리가 익숙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택지 개발 아파트 단지가 있죠. 서울에 특히 양천구에 목동 신시가지 단지가 몰려있는 양천구 쪽도 그렇고 한강 벨트입니다. 한강 벨트에 따른 뭐 용산 당연할 것이고요. 용산 쪽도 그렇고 여의도에 아파트 지구가 있는 그 영등포구죠. 영등포구도 그렇고 또 뭐 강서라든가 이렇게 한강 벨트, 강동, 동작 이렇게 그러니까 익숙한 지역들이에요. 익숙한 지역들에서 증여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증여 건수가 왜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불안 심리도 조금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불안 심리냐면 요즘 보유세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조금 피하고 향후 나중에 더 높은 가격으로 올랐을 때의 뭐 상속이라든가 증여 문제보다는 사전에 증여를 조금이라도 빨리 증여 시기를 당김으로써 세금을 조금 절세해보자라는 전략도 숨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약간 숨어 있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자산 이전입니다. 자산 이전. 즉 좋은 지역의 것을 내가 처분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자녀에게 물려주자. 왜냐하면 이 지역을 한번 벗어나면 다시 재진입하기가 힘들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앞서 구구를 이렇게 쭉 열거를 해드렸잖아요. 결국은 비싼 지역은 앞으로 더 비싸질 것이다. 라는 인식이 지금 강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 이는 결국 지역의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키면서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매매 시장뿐 아니라 증여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본다라면 나는 어떠한 물건을 찾아야 되는가, 어떠한 지역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런 거죠. 나는 저렴한 걸 찾을 것이냐, 저평가된 걸 찾을 것이냐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주요 이슈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세금적인 부분 우리가 늘 챙겨가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전세 세입자들이 살 곳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전세가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런 건데 계약갱신 청구권 사례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늘고 있냐면 한번 볼게요. 21년도부터 꾸준하게 좀 늘고 있죠. 늘고 있고 올해도 지금 벌써 3만 건이 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 국토부에서 저기 자료를 한번 실거래가 분석을 하면서 지난 101호 대책부터 지난주까지 그러니까의 누적을 한번 보게 되면 갱신된 계약 건수 중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건수가 한 24% 정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결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재화든지 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 현상이 부동산도 당연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2년이었던 전세 계약이 2+2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2+ 사실상 4년제가 정착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4년제가 정착이 되면 이것이 과연 임차인한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임대인한테 유리할 것이냐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약간 임대인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이 4년을 살긴 좋아요. 갱신청구 청구를 해서 4년을 살아요. 그럼 4년 뒤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4년 뒤에는 결국은 나가야 되는 거죠. 왜 나가야 되냐면 2년 있었을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임대가가 5%밖에 인상을 안 해요. 그러면 낮은 전세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보니까 4년은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거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전하는 지역을 구할 때는 이 지역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갱신 청구권이 사용되는 물량이 아닌 이상은 시세가 반영해서 가격이 훨씬 더 높아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이사 갈 곳을 자칫 잘못하면 하향 이동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물론 또 이 현재 지금 국회에 막 입법되고 있는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입법까지는 가지 않고 올라오는 그런 입법될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법안들을 보게 되면 뭐 3+3도 있고 3+3+3+도 있거든요. 최대 9년 막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실현하면 할수록 정말 나중에 우리는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냐면 시장에서는 결국은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겠죠. 반전세라든가 월세 물량처럼 늘어날 것이고요. 그러면 전세 물량은 지금부터 더 줄어요. 여기다가 입주 물량도 줄어요. 그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세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 놓고 봤을 때 결국 계약갱신 청구권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결쳐놓고 봤을 때 갱신 청구권 사용에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효과를 봤지만 전반적인 전세 가격 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오히려 전체적인 가격을 올려놓은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전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원인은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요인 때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임대 시장이 얼마나 머물러 있을 것이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게 나한테 과연 합당한 정당한 나의 이익을 찾는 것인지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이슈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봤고 정말 내 집 마련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행복한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544-8520으로 전화 주시면 평소에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 저희 생방송 중에 무료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이제 첫 번째 전화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개포동에 네.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실거주는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네. 근데 개포동 그 빌라랑 서대문구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네. 조금 무겁기도 하지만 두 군데 다 향후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 네. 개포동은 신축 제한까지는 들어가 있고요. 네. 네네. 그래서 양쪽에 대한 향후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포동의 빌라 혹시 저희가 뭐 이름 정도 알 수 있을까요? 네네. 171-8번에 171-8. 171-8에 개포 리치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는 서대문구는 대충 근처라도. 서대문구는 네. 그 무학제역 앞에 있는 서강빌라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알아둔 상태에서 요 두 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네, 보면서 감사합니다.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네네. 개포동 가볼 거고 서대문구 무학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두 개를 앞으로 어떻게 좀 운영해가면 좋을지 좋은 맞습니다. 재테크 하실 수 있도록 팁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학제 먼저 띄워졌습니다. 저 네네. 이동수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서강빌라 이거는 재건축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게 위에 한양이랑 같이 하겠다, 아니면 따로 하겠다, 이런 조합원들끼리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서강빌라를 네. 한양 아파트랑 합해서 한다고요? 아니요, 원래 그렇게 하려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아. 따로 하자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직 공개적으로 뭔가가 발주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서강빌라는 조합인가 난 지도 한참 됐죠? 조합 인가가 나온 거는 맞습니다.
그죠? 네. 꽤 오래된 걸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실거주 입장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실거주택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네, 네. 이게 아마 여기는 아마 가로주택 정비 사업처럼 이렇게 소규모 재건축을 할 거예요. 네네네. 네, 소규모 재건축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 소규모 재건축하는 곳과 이 아파트하고 결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안 하고 싶죠. 당연히. 예, 이 홍제 아파트는 세대수도 괜찮고 재건축을 하는데 사실 홍제 아파트도 이 한양 아파트도 용적률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그 특별한 조건을 부여받지 않으면, 즉 이게 무학 지역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네. 뭐 역세권에 대한 어떤 혜택을 조금 부여받지 않으면 사실상 재건축 사업성이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양 아파트 가격이 조금 낮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이게 합하는 게 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서강빌라 자체를 가로주택 정비사업 재건축하면 제 기억으로는 세대수가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100세대 정도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60세대. 그죠? 그러면 네. 이 아파트를 사실상 100세대에 재건축하면 나홀로 아파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역세권이라는 장점은 분명하고 개발 이슈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과연 이게 속도를 내서 미래 가치가 높은 쪽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만 다만 지금 처분하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여기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처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파트로 바뀌어서 처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네, 그 서강빌라를 끼고 그 구역 자체가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부지는 좀 있더라고요. 여기 일반 이 주택가를 이렇게 포함해서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럼 이제 앞에 이제 상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이 뒤쪽은 사실 되게 노후가 된 건 맞아요. 저도 여기 몇 번 맞아요. 가봐서 알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앞쪽에 이제 상가 건물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 건물들과 협의 과정도 조금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려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조합인가 나고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인가까지 못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사업이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약간 지지부진할 때는 내가 이걸 처분하기 조건도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런데 개발 이슈는 뛰고 있고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 되니까 네. 최소한 그때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네, 실거주하는데 불편함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가져가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어디였죠? 개포동. 구마을. 개포동을 아까 제가 찍어놨었는데 어디였더라? 개포동 구마을. 171-8. 이 개포 고등학교 있는 데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 거기 딱 거기. 네, 개포 고등학교 있는데 여기가 개포고등학교 뒤쪽. 아마 모아타운 한다고 그랬었을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인가 해서 모아타운 한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작년이죠, 작년. 네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왜냐면 작년에. 작년에 여기하고 여기가 개포 이동이죠. 네, 거긴 개포 이동. 네, 저희 개포 구마을. 이동하고 작년에 삼성 이동하고 네. 다 이동이네. 희한하네. 아마도 역삼동도 이동이었을 거예요. 이 세 곳이 같이 넣었어요, 모아타운을. 네. 근데 전부 다 안 됐어요. 왜 안 된 거냐면 투기 우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뭐냐면 전부 다 여기도 아까 행위 제한 놔뒀어요 그랬잖아요. 네.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했어요. 네. 자, 권리 산정 기준일을 뭐냐면 지정은 안 했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 지정을 딱 고시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앞으로 2년 동안 여기 건축 행위 하지 마 이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노후도가 더 확보가 되겠죠. 네. 그 주민들의 의지가 더 반영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일단 권리 산정 기준일을 고시를 했다라는 거는 구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네. 이 이야기는 우선은 최소한 이때까지 기다려 보자. 이게 이때 24년 3월인가 그때 권산이 고시됐으니까 네. 이게 고시가 되면 2년 걸리니까 25년, 26년 3월이네요. 그죠? 네. 26년 3월이 돼야 이때까지 이게 이 구역 대상지류 선정이 안 되면 네. 권산일이 풀려요. 네. 풀리면 다시 이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럼 과연 이게 건축 제한이 풀려서 신축이 들어가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거냐, 아예 재개발이 안 될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건 좀 반대로 봐요. 왜 반대로 보냐면 이 지역을 제가 너무 좀 잘 알아요. 네. 이 주공 재건축 때문에 네. 제가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네. 그래서 여기는 딱 보면은 남아 있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개포동. 아까 요거 제가 제외한 데 빼고 요 주택가. 이 주택가는 실제로 상가 건물도 거의 없어요. 뭐 교회 정도 하나 있고,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설령 당장 지금 개발이 안 되더라도 요 개념으로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강남에 남아 있는 개발 가능한 곳이다라는 개념으로. 왜냐면 이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해도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딱 하나잖아요. 공급할 부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계속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이 당장 개발이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개발에 가능한 곳들에 대한 가치는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결국 언젠가는 공급을 그곳에 할 수밖에 없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 강남의 주택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네, 네. 특히나 거기다 이 개포 이동은 제가 지역을 너무 잘 알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 안쪽으로 보면은 오밀조밀한 예전에 저전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있단 말이에요. 신축도 네. 많지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애태운 마음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설령 내년에 권리산역 기준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져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내가 이렇지 않고는 강남에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입성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두 개 다 좀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네, 네.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계속 잘 봐주세요. 와, 둘 다 그냥 계속 보유하셔도 좋겠다라는 기분 좋은 답변 들으셨습니다.